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376쪽에 건축법에 있어서 양갈로 10번의 대수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펴시고. 자, 대수선 찾았습니까? 네. 자, 대수선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대수선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예. 거장의 대수선 거기 박스 안에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 8번까지 8가지 있죠. 그거 그대로 외우고 가면은 그대로 틀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외울 생각부터 하지 마시라 이 뜻이에요. 물론 암기 프린터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대수선이. 자,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외우는 쪽쪽 다 틀릴 겁니다. 오늘 뭐 이거 설명하면서 물어보면은 엉뚱한 답 다 해요. 지금 앉아있는 분 전부 다. 예. 자, 그래서 보기보다는 다르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자,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정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해서,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0번까지, 8번까지 8가지를 대수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봅시다. 자, 우리가 수선을 한다는 것은 고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수선은 크게 고친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정설, 특정 부위를 늘려서 해체, 특정 부위를 없애서 수선, 특정 부위를 고쳐서 변경, 특정 부위를 변화를 주어서 이렇게 크게 고치는 행위를 대수선이라는데, 자, 건축물의 대수선 행위는 수십 가지입니다. 자, 이 수십 가지 중에서 교재에 있는 8가지 있죠. 8가지 대수선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럼 8가지 외에 나머지 대수선은 그냥 허가 없이 그냥 해라 이 뜻입니다. 이 8가지만 허가 받는데, 자, 그러면은 첫째 아셔야 될 것이 왜 이 8가지만 허가를 받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를. 그래서 여기에 쓰는 거 메모 좀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암기 프린트에다 해놨어요. 그래야 암기를 할 때마다 늘 보니까. 자, 8가지 중에 1번, 2번, 3번, 4번, 1, 2, 3, 4에 해당하는 것은 왜 허가를 받도록 하느냐? 구조 안전 때문에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1, 2, 3, 4는. 그 다음에 8번은 화재 안전 때문에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은 피난시설이에요. 화재 시에 우리가 피난해야 되죠.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7번은 분쟁 예방 때문에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1, 2, 3, 4, 8번은 자,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설 해체, 자, 정설이나 해체로 인한 대수선 되는 범위와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 되는 범위, 이 범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정설 해체가 위험한 행위일까요? 수선 변경이 위험한 행위일까요? 정설 해체가 위험한 행위입니다. 정설 해체는 조금만 하면은 대수선 돼버려요. 이 5가지는. 수선 변경은 덜 위험한 행위는 일정 면적이나 일정 개수 이상을 했을 때만 대수선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6번, 7번은, 자, 5번, 6번은 피난시설이에요, 화재 시에. 이거 손대 뿌리면 피난시설로서 역할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7번은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정설 해체로 인한 대수선 되는 범위와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 되는 범위를 자 이거는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설을 하든 해체를 하든 수선하든 변경하든 손만 대면 대수선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시험에 안 틀립니다. 자 이렇게 메모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에 내력벽이라 되어 있죠. 내력벽을 정설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으로 허가받아라 이 뜻이에요. 그 시험에 어떻게 놓느냐 이래 놓아요. 자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정설을 하였다. 자 이거 허가받는 대수선이다 아니다. 그 엉뚱소리 한단 말이야 지금. 맞다 이 말이야. 물론이라 맞지. 다시 읽어보세요.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로 끝났죠. 끝났고 그 다음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해야 돼요. 자 내력벽은 건물을 지탱하는 벽입니다. 아주 힘을 받는 중요한 벽이죠. 정설 해체하거나 얼마를 정설 해체하라고 되어 있어요? 없잖아. 단 1제곱미터라도 조금이라도 정설하거나 해체하면 대수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10제곱미터 정설은 대수선 맞네. 예. 자, 덜류만 수선 변경 행위는 얼마? 수선 변경은 30제곱미터 이상 했을 때 대수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엉뚱한 답을 하잖아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여러분 이해 못하고 시험장에 가면 이거 시험이 잘 노는데 자기 시험 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이거 맞췄다. 뭘 맞춰? 집에 가면 전부 다 손학규 내리는데 다 틀리죠 전부 다. 예. 그러고 난 뒤에는 연락해보면 연락이 안 되죠. 네 시험 합격했나?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냥. 예, 그런 식으로 되니까 자. 잘 봐야 돼요. 잘. 그다음 2번에 보시면 기둥을 정설 해체하거나로 끝났죠. 몇 개를 정설 해체해야 돼요? 없어요. 그럼 한 개의 기둥이라도 정설 해체하면 뭐가 된다? 대수선 돼요.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해야 돼요? 3개 이상 해야 됩니다. 그 시험에 나올 때 이래 놓는단 말이에요. 자, 기둥 한 개를 해체하였다. 대수선이다 하면은 맞다 이 뜻이죠. 예. 정설 해체는 한 개라도 하면 대수선 됩니다. 자, 그다음 3번에 보를 정설 해체하거나 보 한 개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4번에 지붕털이라고 되어 있죠. 지붕털을 정설 해체하거나 한 개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수선 변경은 3개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는 건축물 구조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위험한 정설 해체는 조금이라도 하면 대수선 되고 덜 위험한 행위 수선 변경은 일정 면적 아니면 일정 개수 이상을 해야 대수선 돼요. 그다음 8번 보세요. 8번. 자,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죠. 마감재를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됩니다. 수선 변경은 벽면적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해라 이 뜻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자, 특히 상업적 같은데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상업적에 특히 건축하는 건축물은 외벽에 전부 다 마감재를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 마감재는 불연 기능과 자, 단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화재가 이 건물에 나더라도 옆 건물에 이 마감재 때문에 옮겨 붙질 않아요. 네. 자, 그러면은 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는 이거 대수선으로 허가받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상업지에 불이 많이 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건물주가 이 마감재를 손을 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 마감재를 바르려니까 이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안 발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옆에 화재가 나면 일로 타고 들어갑니다. 이런 불이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 일어나니까 아예 건축물 외곽에서 하는 마감재를 조금이라도 정설, 일제음료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는 돼버리고 위험하니까 수선 백년에서 30제곱미터 이상 했을 때 대수선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5번에 보세요. 5번. 자, 5번은 방화벽이라 되어 있죠. 방화벽이 뭡니까? 화재 확산을 막는 벽이죠. 그럼 여기에 이 벽이 방화벽이다 하면 여기에 화재가 나면 옆방에는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손을 대버리면은 방화벽의 기능이 어떻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면 화재 확산이 되버려요. 방화구역 한 바닥벽을 자, 거기는 정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면은 뭐가 된다? 대수선. 거기는 정설 해체와 수선 변경 범위 구분해 놨습니까? 안 해놨죠. 손만 대면 대수선이다 이 뜻이죠. 시험에 이래 놓는단 말이에요. 자, 방화벽 10제곱미터 수선은 대수선이다 하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거는 손만 대면 정설하든 해체하든 수선 변경 손만 대면 대수선이죠. 이렇게 놓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6번 보시고 6번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해놨죠. 예. 손만 대면 대수선이다 이 뜻이. 자, 그건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4층 이하의 건물에 가봅시다. 자, 여기에 1층, 2층, 3층, 4층이 있고 어느 층이고 이 계단을 타면은 지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계단을 뭐라 부르느냐? 주계단이라 합니다. 자, 이제 5층 이상의 건물로 갑시다. 자, 5층 이상의 건물에 가니까 여기도 계단 있죠? 이 계단을 뭐라 부르느냐? 피난 계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11층 이상의 건물로 갑시다. 자, 여기도 계단이 있죠? 이걸 뭐라 부르느냐? 특별 피난 계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계단을 층수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예. 자, 여기 화재가 났다. 3층에. 위에 층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안전합니까? 옥상에 가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왜 그 죽는 길로 그 택해 올라갔냐? 어리석게. 불이 나면은 무조건 빠져나가야 되죠. 건물 자체를 빠져나가야 돼요. 위로 옥상에 가면은 불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가죠. 그럼 불길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특히 유독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 산소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유독가스로 인해서 질식사해버려요. 예. 그럼 제일 안전한 것은 빨리 이 계단을 타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게 제일 낫죠.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면 여기 불이 나더라도 이 계단실이 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견뎌줘야 돼요. 계단실이. 그래서 우리 주계단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계단이 불연제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좀 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더 오래 견디줘야 되죠. 그래서 이 계단을 피난계단이라 합니다. 이 피난계단은 계단실 구조가 내화 구조,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불연제로 마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갑종, 방화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종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2층에 계단실과 자 여기에 내부 요 사이에 문이 있죠. 여기 완전히 앞뒤면 전체가 철판으로 되어 있는 걸 뭐라 부른다? 갑종이라 합니다. 얼종도 있어요. 얼종은 한쪽만 철판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오래 계단이 견디겠죠. 그래야 탈출할 수 있다. 11층 이상 건물은 특별 피난 계단이라 합니다. 이는 더 오래 견딥니다. 자 여기에 이 피난 계단 구조에다가
배연 설비, 연기 빼내는 설비, 그 다음에 뭐 스프링, 자 쿨러 같은 거 이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해야 여기서 탈출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런 계단을 손만 대면 이 기능을 합니까? 못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대형 불이 났을 때 대형 인명사고가 납니다. 왜? 계단실이 막혀버리니까 여기 불 타버리죠.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 다 하염 때문에 다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단을 함부로 손 못 대도록 정설하든 해체하든 수선 변경, 즉 손만 대면 뭐가 된다? 대수선이 되어버려요. 예.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7번. 자 7번에 다가구 주택에 그 밑줄 치시고 다가구 주택, 가구 안의 경계벽, 그 다음 다세대 주택 그게 밑줄 치시고 다세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 손만 대면 대수선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 다세주택이다 뭐 다가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A 세대고 이게 B 세대예요. 자 이 벽이 A 세대와 B 세대가 공동으로 서는 경계벽입니다. 자, 그래서 A 세대에서 정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은 B 세대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피해가 나죠. 그러면 A, B 간에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분쟁 중에 하나가 A 세대에서 여기에 벽에다가 뭘 걸기 위해서 자, 시멘트 못 있죠? 그거 여기 몇 개 박습니다. 자, 이거 변경행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 벽은, 이 경계벽은, 자, 여기 중간에 소음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로 타설되어 있습니다. 백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거는. 그래, 옆에 있는 소리가 안 들 거니까. 자, 못 치면 못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뭐로 뚫어야 돼요? 드릴로 뚫어가 못을 쳐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엄청나게 뭐가 발생합니까? 소음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B가 찾아가서 A한테 그러죠. 도대체 뭐 하느냐, 이리 시끄럽냐 하면, A가 하는 이야기가 미안하다부터 합니까? 내 집에 내가 못을 시공하는데 네가 와 참견이고, 부터 많이 놓죠. 싸웁니다. 결국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벽 손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분쟁 때문에. 분쟁 예방 차원에서 자, 이 벽은 손만 대면 대수선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 벽은 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만 대면 대수선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세대나 다가주택 짓는 건 하도 옛날처럼 분쟁이 많으니까 요래 짓죠. 여기에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여기에 계단실 들어가죠. 그래서 A, B 세대 벽을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게 이렇게 지어버려요. 예, 요즘은. 옛날에 이런 많이 지었는데. 예. 자 이래 지어버리니까 서로 이런 분쟁이 좀 덜합니다. 대신에 요즘은 뭐가 많아요? 층간소음이 많죠. 예. 층간소음도 이거 유사한 겁니다. 층간소음은 반드시 윗집이 잘못한 거예요. 아랫집이 층간소음을 낼 수가 없잖아. 항상 위에 사는 사람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을 없애려면은 자, 제대로 된 뭘 해야 됩니까? 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게 위층이고 이게 아래층이면 여기는 위층 바닥, 여기는 아래층 천정이죠. 그래서 제대로 층간소음을 잡으려면은 이 속에 소음재가 50mm짜리 이래 두꺼운 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위에 자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위에다 또 자갈 깔고 뭐 깔고 해서 최대한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래 짓는 거 보면 이래 합니까? 안 하죠. 다 짓고 나면 사용검사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층간소음 측정하러 옵니다. 밑에서는 기계로 이제 재고 있고, 위에서는 큰 고무공 있죠? 하고, 그 다음에 요만한 그 딱딱한 골프공 같은 거 있죠? 그거 들고 와요. 예. 그 가서 소음 측정하면 옆에 와가지고, 자, 주머니에 푹 집어넣어 주죠. 뭘? 뭐 봉투가 훅 들어옵니다. 난주 갈 때 맛있는 거 사물하고. 그러면은 공을, 이 벌레를 여기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여기서 떨어뜨려야 돼. 요랍니다.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사용검사하지 말아요. 이제는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1000세대다, 2000세대 딱 준공했죠. 검사받을 때 무작위로 특정 세대 한 3개 딱 잡아가 여기에 돌이내 봐야 돼요. 뜯어 봐야 됩니다. 안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 해야 이거 제대로 하죠. 예. 전부 다 엉뚱하게 안에 소음제도 안 들어간 아파트 굉장히 많습니다. 대충 해놨는데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소음제가 들어가야 울리는 것을 일단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래서 검사 자체 절차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예. 무조건 여기에 이만큼 도리내가 뜯어봐야 돼요. 예. 그리고 다시 시공하고. 예. 그래 해야 제대로 시공하지요. 예. 안 그러면은 눈 가림칩니다, 전부 다. 자, 어쨌든 이 8가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대수선 허가받도록 규제한다 이 뜻이에요. 예, 그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이런 뜻부터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1번에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5, 6을 따라 보세요. 자, 넘어갔어. 12번 도로 찾았습니까? 네, 도로. 원칙 줄칩니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줄치고. 자, 갈로 뛰어넘으세요. 셋째 줄로 옵니다. 로서 줄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그렇게 줄치시고. 자, 박스 안에 기억에 국토의 계획 및 규행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줄칩니다. 고시가 된 도로. 니은의 건축허가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갈로 떼놓으시고 이 줄칩니다.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는 도로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외 대통령이자 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는데 기억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을 인하여 줄칩니다.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가 3m 이상인 도로는 차량 통행이 곤란하도 도로로서 인정이 된다 이 뜻이고 이연에 줄칩니다. 막다른 도로로서 해당 도로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의 표에 정한 기준에 이상인 도로도 막다른 도로도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막다른 도로는 무슨 도로예요? 한쪽이 막힌 도로죠. 그래서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너비가 2m 이상이면 도로로 인정이 되고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3m 이상이 35m 이상일 때는 원칙적으로 6m 이상이 되면 도로가 됩니다. 자, 봅시다. 자, 도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배웁니다. 그래서 첫째, 보행, 사람이 다닐 수 있고, 그 다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설치가 된 도로나 또 설치 예정인 도로까지 건축상 도로가 됩니다. 그럼 이런 도로나 예정 도로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든지 또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게 되면은 자 도로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자 보행 사람이 다니죠. 예,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는 반드시 보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보행할 수 없는 도로가 있죠. 고속도로는 사람 못 다니죠.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도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외로 자동차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도 도로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비가 3m 이상이면은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자, 차량 통행 곤란하지만 사람 다닐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너비가 4m 이상이 돼야 원칙인데 자, 여기에 예외도 있죠. 자,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는 한쪽이 막힌 도로입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른 너비 기준이 적합하면은 이것도 도로가 돼요. 그래서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너비가 2m 이상이면 도로가 되고, 그 다음에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너비가 3m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 35m 이상일 때는 너비가 6m 이상이 되면 막다른 도로도 인정이 됩니다. 이를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험에 물어본 적 없어요. 자, 그리고 설치 예정인 도로까지 건축법상 도로로 봅니다. 그럼 이런 도로를 비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접도 의무 때문에 비웁니다. 접도. 자,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대지는 반드시 도로에 2m 이상 접하고 있어야 건축허가 받아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증 따서 중개업을 하면서 어디 대지가 매물로 왔다라면은 1번을 봐야 될 게 뭐다? 접도문 봐야 돼요. 접도. 이 대지가 이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되느냐? 2m 이상. 이때 이 도로 어떤 도로냐? 자, 앞에 있는 원칙과 예에 관한 도로다. 자, 이 도로는 반드시 사람 다녀야 되죠. 가보니까 고속도로더라. 된다 안 된다? 고속도로 옆에 있는 이부지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예, 옛날에 기획부동산에 이런 것도 팔아먹었어요. 예. 또 이걸 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덜렁 사가 와가 내가 좋은 땅을 샀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부지를 샀어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잘 샀네 하고 내야 되죠. 거기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뭐라느냐? 나 이게 후기서 할 거예요. 아, 예. 많이 하십시오. 그럼 끝내야지. 휴게소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거 후교사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예. 엄청난 배경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고속도로 후교소 있죠?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예. 자, 그리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지만 자, 곤란할 때는 너비가 얼마 이상? 3m 이상 접하고 너비가 3m 이상이면 도로로 인정됩니다. 너비가 4m 이상 돼야 되지만 이런 막다른 기준에 도로 기준에 적합해도 도로로 인정되고 예정도로까지 자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격증을 딱 따면 대지를 딱 현장 가봐야 되죠. 제일 먼저 이 도로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여기 해당되는 도로다. 그럼 이 대지는 이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된다? 2m 이상 접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대지는 도로에 접했습니까? 안 접했습니까? 안 접했죠. 이걸 뭐라 부른다? 맹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동네에 평당 정상적인 도로는 1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자, 이 맹지 소유자가 여러분 중개업자한테 이거 팔아달라고 왔어요. 예. 얼마 받아줘야 됩니까?
정상적인 대지는 평당 1,000만. 이거는 여러분이 얼마면 팔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얼마에 팔겠어요? 0원. 아무 가치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건축한다 못한다? 못하면 무조건 0. 그럼 딱 이거 팔아달라고 하면 이 땅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없습니다. 땅에 돼요. 그래서 그래야 담은 10,000원에도 받아주세요라고 하는지, 이거 평당 1,000만이니까 그래도 최소 500만 정도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거 좀 팔아달라 이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죠. 더 이상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도로를 배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옆 페이지에 가시면 13번 건축 관계자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다 버리세요. 볼 거 없습니다. 14번에 설계도서 버리세요. 15번에 건축물 유지관리도 버리시고, 자, 그 다음에 16번에 특별건축구, 이건 뒤에서 배울 거니까 여기서는 보실 거 없습니다. 17번 고층건축물 등으로 가서 고층건축물 줄칩니다. 청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줄칩니다. 청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줄칩니다.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자, 그렇게 줄치세요.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우리가 높은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고층 건축물은 청수로는 30층 이상이 돼요. 이거나 높이로는 120m 이상이 돼요. 이거나라고 되어 있죠. 이거나라는 뜻은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뭐다? 고층이다 이 뜻이에요. 청수가 30층 이상 되어도 고층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이 돼도 고층이 됩니다. 자, 고층 건축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고층 건축물. 자, 이는 청수가 이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이면 초고층이 됩니다. 이것도 이거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뭐가 된다? 초고층이 돼요. 자, 준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겁니다. 그럼 청수로는 30층부터 49층까지죠. 높이로는 120m부터 199.9m 이 도화 조건을 다 갖춰야 뭐로 본다? 준초고층. 자, 그래서 고층 중에서 초고층 빼면은 뭐다? 준초고층. 30층부터 49층까지 돼야 하고 120m 또 199.9m까지 조건 다 갖춰야 됩니다. 뭐 시험에는 오늘 간단합니다. 자, 청수가 48층이에요. 높이가 201m입니다. 무슨 건물입니까? 뭐 준이라 여기에 준이 안 되네. 201m 했죠. 둘 중에 하나 여기 해당되죠. 그래서 뭐 초고층. 자, 그렇게 시험에 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18번 실내 건축은 버리시고 그 다음 페이지 19번, 20번, 21번, 22번 다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 22번, 23번, 24번 버리시고
20번에 다중용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3, 4래. 26번에 준다중용 건축물은 5, 6월달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 27번에 특수구조 건축물도 3, 4래 가서 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건축법 적용 범위 및 지역에 있어서 양갈 1번에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1번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줄치입니다.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이 안 돼요. 2번에 철도나 캐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 시설로서 기역, 리을, 티끌, 리을 갈로 묶어 보시면 돼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거부시설 같은 이런 4가지 철도 관련 시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철도 관련 시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요 4가지만 건축법 적용하잖아요. 자, 3번의 줄치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 시설이죠. 자, 이거는 고속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줄치고, 자, 갈로안은 둘째 줄 끝에 보시면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다 줄치였어요. 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가 이동이 쉬울 때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동이 쉽지 않을 때는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나옵니다. 대지에 정착이 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건축법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적용한다는 거예요. 대지에 정착이 돼 붙죠.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용합니다. 이동이 쉬워야 적용하지 않아요. 5번의 하천법에 따른 줄치입니다.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같은 것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뭐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양갈로 이번에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에 관한 것은 동그라미 1번이나 동그라미 2번은 3, 4에 가서 보시고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건축법 적용 특례 규정에 있어서 양갈로 1번이나 그 다음 2번, 3번 다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면 건축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다 버리세요. 시험에 한번 나왔다 표시되어 있죠. 자, 다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렇게 버리시고. 자, 이제 2장으로 갑시다. 건축물 건축. 여기는 이제 뭐 배우느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누구한테 어떻게 받느냐를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에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 사전 결정에 관한 것은 3, 4를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2번에 건축 허가 등 글로 갑니다. 자, 건축 허가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건축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건축 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 해자하여 본래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하여 주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이제 한번 읽어봤죠. 이제 다시는 읽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왜? 거기에 보면 본래의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 처분이라 되어 있죠. 이런 말들이 다 법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법에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법 없이 사는 자유로운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죠. 그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곧 질서가 뭡니까? 법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자유롭게 옛날에 지었다. 예, 원시시대 생각해 보세요. 헐떡 걷고 예. 내가 오늘 여기 자고 싶다. 그럼 그 운막을 대충 지어가 그거 자죠. 난 내일 또 저 가자고. 그렇게 자유롭게 거주를 했는데 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함부로 짓지 마라. 그런데 허가 받았을 때는 본래의 자유대로 건물 지을 수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건축 허가의 성질이라는 창구 찾았습니까?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15회 이후 시험부터 출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 허가권자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원칙에 줄을 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줄치고 예외 2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이지 않은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그 다음 줄칩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줄치고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자 줄칩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 이상 건축물의 건축까지 줄치고 그 다음 내용 이하 박스는 뭐 3, 4점에 보면 돼요.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봅시다. 자, 우리가 건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5가지 개념이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그리고 대수선. 우리 허가받는 8가지 대수선이 있었죠. 이런 건축이나 대수선 할 때는 자, 허가를 받아서 해라 이 뜻이에요. 누구한테서? 허가권자. 자, 원칙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받아라 이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세종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을 허가받고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한테 허가받고 그리고 도지역, 경상남도, 전라남도는 도지역 있죠? 시장, 군수한테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누구한테? 구청장이나 광역시 군수가 있죠. 여기에 허가받아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로 자, 특별시나 자,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는 예외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의한 허가권자 이게 다예요. 예. 자, 그래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나 시군적은 해당 사람이 장이 허가권자인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하고 자 20층 이하짜리 연면적 10만 제곱 미만짜리 건물들은 다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해라 이 뜻입니다. 자 우리 여기 남구죠. 자 울산광역시 남구에 30층짜리 짓습니다.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시장. 광역시장한테 받아야 되죠. 21층 이상이니까. 자, 15층짜리 짓습니다. 누구한테? 예, 남구청장한테 받아라. 그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허가권자에는 도지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자, 대신에 도지사는 허가와 관련해서 사전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3번에 사전 승인 도지사라고 되어 있죠.
시장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 계획서와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줄칩니다. 도지사에 뭘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 됩니다. 승인 받아야 되는 건물이 1번에 2의 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되어 있죠. 그 말 위에다 요 말씀 돼요. 21층 이상이나 연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자, 그래서 21층 이상이나 연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자, 도지사 승인받아 시행구설을 한다 이 뜻이에요. 자, 2번에 줄칩니다.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하여 그게 줄치고 도지사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줄칩니다. 3층 이상 연면적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까지 줄치면 돼요. 대통령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밑에 기역부터 면까지 있죠. 갈로 묶으면 돼요. 공동주택, 이종건설 중 일반 음식점이나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숙박, 위락시설 같은 것은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할 때는 3층 이상이나 연면적이 1000제곱 이상일 때는 도지사 승인받아라 이 뜻입니다. 자, 3번에 줄칩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 보호하기 위하여 줄치고 필요하다 인정하여 도지사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줄칩니다.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할 때도 도지사 승인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시장 군수가 시군지역이죠. 자, 시군지역. 이게 도지역입니다. 도지역에. 시군지역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경우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이 특별시 관계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군지역에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21층 이상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시군지역에서는 도지사 뭘 받아서 승인받아 시장구설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 공고하는 지역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이나 자, 숙박시설 등일 때는 도지사 승인받아서 시행구설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주거환경, 애들 교육환경, 자, 이런 걸 보호할 목적으로 도지사 지정 공고된 지역에서 위락시설이나 자, 숙박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지사 승인받아 시행구설을 허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이거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에는 21층 이상 연면 10만 제곱 이상 때는 특별시 강시 허가죠. 자, 시군지역에서는 21층 이상 연면 10만 제곱 이상 누가 허가합니까? 예? 뭘 도지사나 시장 군수지 여기 써놨는데도 뚱뚱 소리 했어요. 도지사는 뭐합니까?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험 노느냐. 틀림없이 특별시장 강시에 허가하니까 같은 동급인 도지사가 허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군지역에서 21층 이상 건축물이나 연면 10만 제곱 이상 건축물은 도지사가 허가권자다라고 놉니다. 그럼 틀리겠죠? 허가권자 아니면 뭐? 승인권자. 그거 첫째 모습. 그 다음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뭡니다. 둘 다 위락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죠? 이거 차이물을.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자, 위락 숙박시설이 승인 대상이 되려면은 3층 이상이나 연면적 얼마? 1000제곱 이상 돼야 승인 대상이에요. 그런데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할 목적으로 위락 숙박시설은 자, 이는 규모 따집니까? 불문합니까? 불문하고 승인 대상이에요. 요 차이.
이 자율환경 수질 보호를 위할 때는 규모를 요구한 반면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할 때는 규모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지요. 요 차이를 물어봅니다, 시험에.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건축 허가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3, 4를 보시면 되고. 5번에 건축의 필수적 취소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3, 4. 6번 대지 소유권 확보 매도 청구도 3, 4에 가서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갔어. 394쪽에 7번 허가 거부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도 3, 4에 가서 보세요. 8번에 건축가에 따른 인허가 등 자, 의제사항 찾았습니까? 그럼 버리세요. 옆에 이제 9번에 건축가 제한 등 찾았습니까? 그거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니다.